자, 1월 19일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화면에 네이버 웹툰 페이지를 하나 띄워놓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보면은 요일별로 웹툰이 있죠. 네. 자, 요 웹툰 페이지가 월, 화, 수, 목, 금, 토, 일, 그 다음에 매일, 신작, 완결, 그 다음에 장르. 여기서 그냥 요일에 해당하는 것만 놓고 볼게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나머지도 다 마찬가지긴 한데요. 해서 페이지 수는 전체 한 페이지입니다. 주소를 복사해서 메모장에다 옮겨볼게요. 자, 이게 월요일 웹툰이고요. 다 복사하기는 좀 많으니까 뜨문뜨문 할게요. 수 웹툰, 토요 웹툰입니다. 인터넷 주소에 보면은요, 잘 나가다가 물음표가 튀어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은 실제 페이지의 주소는 그 물음표 앞부분까지입니다. 그러면 물음표 뒤에 들어가는 부분은 뭐냐? 이 부분은 쿼리 스트링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쉽게 말하면 변수예요. 물음표 이름 이퀄 값. 만약에 변수가 추가적으로 더 필요하다면 and 이름 이퀄 값. 이런 식으로 어떤 웹페이지에 접근할 때 변수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대체로 이런 식으로 쿼리 스트링으로 전달하는 거는 프론트에서 백엔드로 접근할 때 이제 많이 사용하는 기법인데요. 프론트엔드도 자기가 자기한테 이런 식으로 변수를 보낼 수도 있어요. 그럼 이제 요 변수들은 페이지 구동에 필요한 조건값이고요. 이 어떤 구동에 필요하냐면은 대체로 검색에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네이버 웹툰을 보면은 그 웹툰이라고 돼 있는 주소한테 하나의 주소한테 탭이라고 하는 이름의 변수로 요일에 해당하는 값을 전달했을 때 이 변수 값에 따라서 보여지는 컨텐츠를 바꾸는 거예요. 쇼핑몰 같은 데서도 흔하게 볼 수 있어요. 네이버 스토어 말고 뭐 다른 데 좀 볼게요. 여기 보통 쇼핑몰이 많이 있는데. 네. 자, 뭐 이런 데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상품 카테고리별로 페이지들이 많잖아요. 그쵸? 이런 식으로요. 그럼 이거를 카테고리마다 페이지를 다 따로 만들진 않아요. 여기도 보면 이제 신상 랭킹 한 페이지, 그 다음에 두 번째 페이지, 그리고 세 번째 페이지. 이렇게 보면은 샵 보드라고 하는 HTML 페이지한테 X코드, 타입, M코드라는 변수 값을 보내고 있는데 앞에 변수 두 개가 똑같은 거 봐서는 요 숫자 값이 상품의 카테고리를 의미하는 값이다 라고 유추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은 상품 상세 페이지 가면 더합니다. 상품이 몇 개길래 그거를 일일이 다 HTML을 만들겠어요. 절대 그렇게 못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전달하는 것들을 쿼리 스트링이라고 불러요. 자, 우리가 갖고 있는 백엔드 같은 경우도요. 네, 지금은 요거 백엔드 가동, 요번 1교시 때는 백엔드 가동 안 하셔도 돼요. 자, 요렇게 있잖아요. 여기에 물음표 찍고 dname equal 멀티미디어 학과라고 하면은 이제 멀티미디어 학과에 해당하는 데이터만 보여주고요. 또 변수를 좀 다르게 해서 공학이라는 키워드로 입력하면은 공학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학과들만 검색해서 보여줍니다. 이때 이 쿼리 스트링 변수를 어떤 이름으로 어떤 값을 보내야 하는가는 전적으로 백엔드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엔드가 정한 규격에 맞춰서 이 변수 값을 보내주면은 백엔드가 거기에 맞는 결과를 준다는 거죠. 자, 오늘 연동할 그 예제는요, 구글 여신 다음에 영화진흥위원회 오픈 API라고 검색을 해보세요. 그럼 사이트가 하나 나올 겁니다. 네, 요건 지금 같이 들어가셔야 돼요. 데이터를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는 백엔드들 중에 아무나 접속해서 컨텐츠 긁어가세요 라고 이렇게 퍼블릭하게 열려있는 백엔드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흔히 오픈 API라고 불러요. 자, 접근하면 이제 이렇게 생긴 사이트가 나오는데요. 일단 회원가입은 하시고요. 각자 하시고 로그인을 하시면 되고요. 각자 여기 회원가입 링크 있거든요. 이거 누르셔서 회원가입 하신 후에 로그인을 해주세요. 뭐 가입할 때 뭐 대단한 정보를 물어보진 않습니다.
자, 로그인이 되시면은 상단 메뉴 중에 키 발급 관리라고 하는 메뉴로 들어가 보세요. 이게 말이 오픈 API죠. 말이 오픈 API. 누구한테나 퍼블릭하게 열려있다지 진짜 아무한테나 다 열려주는 건 아니고요. 자기네 사이트에 회원가입이 된 사람한테만 이제 데이터를 줘요. 그거를 어떻게 증명하냐면은 이곳에서 이제 연동키라고 하는 암호화된 문자열을 발급을 받으셔야 돼요. 자, 뭐 사용 목적이나 관리명, 주소 같은 거는 아무렇게나 적으셔도 됩니다. 검사 안 합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약관 동의하시고 키 발급 누르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발급키라고 하는 문자열이 만들어집니다. 이거를 이 오픈 API, 즉 백엔드한테 쿼리 스트링 변수로 돌려줘야 돼요. 그럼 이제 우리가 주는 이 변수 값에 의해서 얘네가 자기네 회원이구나 라고 인지하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자, 그럼 이제 요 발급키라고 하는 발급받은 문자열을 메모장 같은 거에 하나 복사를 해 놓으세요. 요 발급키는 개인마다 각각 발급되는 거고요. 무한정 연동되는 건 아니고 이제 하루에 3000번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는 하루 사용 제한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얘네들 오픈 API라고 하는 메뉴를 들어가 볼게요. 모든 오픈 API를 포함한 백엔드들이 자기네한테 데이터를 받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사용해야 된다라는 이런 매뉴얼들이 다 있습니다. 특히 프론트엔드 개발로 가시면은 백엔드 쪽에서 이런 식으로 매뉴얼 문서 하나 던져주고 말 거예요. 그나마 지금 이런 데는 웹페이지로 되어 있는데 보통 워드나 한글 같은 걸로 되어 있는 경우도 많아요. 그럼 이제 이 문서를 보고서 백엔드와 연동할 수 있는 방법을 스스로 터득하셔야 돼요. 이거는 거기에 대한 예행 연습입니다. 일단 이 사이트에는 일반적으로 잘 사용 안 하는 방식이 있는데요. 솥방식이라는 거는 그냥 버리셔도 돼요. 이거 2000년도 초반에 잠깐 나왔다가 없어진 방식이거든요. 얘는 버리시고요. 일반적인 그 AJAX로 사용하는 그 JSON 연동하는 방식은 REST 방식이라고 불러요. 그럼 이제 백엔드 주소가 일단 노출이 됩니다. 백엔드 주소가 쭉 들어가고요. 마지막에 확장자가 .xml 또는 .json이라고 나와 있어요. 어떤 백엔드는 아예 확장자가 없기도 해요. 자, 우리는 XML이 아니고 JSON이니까 이걸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주소를 일단 메모장에 또 복사를 합니다. 뒤에 확장자는 JSON으로 바꿉니다. 자, 그 다음부터가 중요해요. 프론트엔드가 백엔드한테 데이터 주세요 라고 보내는 거를 보통 요청 내지는 리퀘스트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들어오는 거를 응답 내지는 리스폰스라고 합니다. 벌써 여러 번 나왔던 단어들이에요. 그래서 프론트엔드가 백엔드한테 데이터 주세요 라고 접속을 할 때 우리가 엑시오스를 사용해서 이제 백엔드 주소를 명시할 때 이 변수들을 전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매뉴얼화 해놓고 있는 거예요. 보통 요청 인터페이스 내지는 요청 변수 뭐 이렇게 표기가 됩니다. 그러면 이 변수들을
매뉴얼 잘 읽어보시고 아까 확인했었던 쿼리 스트링 방식으로 조합을 해줘야 돼요. 자, 하나씩 볼게요. 일단은 키, 필수래요. 발급받은 키값을 입력하래요. 여기 물음표 찍고 키, 이퀄 한 다음에 아까 발급받은 문자열 값을 이렇게 붙여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변수도 필수죠. target dt, and target dt. 이거는 조회하고자 하는 날짜를 4자리 연도, 2자리 월, 2자리 날짜 형식으로 입력하래요. 2025년 01월 18일. 자, 나머지들은 보면은 필수가 아니에요. 아이템 퍼 페이지, 결과 로우 개수 지정. 그러니까 검색 결과를 몇 개를 가져올지를 물어보는 건데, 디폴트, 기본값이 10이래요. 그리고 최대 10개까지밖에 못 가져온대요. 그럼 뭐 굳이 명시할 필요 없죠? 멀티 무비 와이앳, 다양성 영화, 상업 영화를 구분 지어서 볼 건이에요. 근데 기본값이 전체래요. 그냥 이것도 안 쓰면 전체 오겠네요. 자, 아이큐네이션 CD, 한국 영화, 외국 영화별로 조회할 수 있대요. K는 한국 영화, F는 외국 영화. 그러니까 지금 요 값을 AND 한 다음에 여기다가 K라고 주면 한국 영화에 대한 데이터만 들어오는 건데, 디폴트, 명시하지 않을 때 기본값이 전체니까 요것도 빼도 되겠죠. 나머지 지역별 조회래요. 요것도 기본값이 전체래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굳이 안 줘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렇게 만들어진 주소를 브라우저에다가 넣어봅니다. 그러면 정상적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데이터가 들어와요. 만약에 키값이 잘못됐다라고 하면은 얘네 쪽에서 이렇게 유효하지 않은 키값입니다라고 하면서 그 에러 메시지를 보여줄 거예요. 자, 근데 여기 매뉴얼에 아직 얘네들 매뉴얼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이 하나 있는데요. 날짜를 지정할 때 당일 날짜는 검색이 안 됩니다. 근데 이건 조금 생각해보면 당연한 게 이게 날짜별 박스오피스 순이거든요. 오늘은 아직 사람들이 보고 있으니까 오늘 밤 12시가 지나봐야 순위를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통 날짜별 순위를 처리하는 그 백엔드들은 당일 데이터는 못 만들어요. 만들 수가 없는 거죠, 이론적으로. 자, 이렇게 해서 백엔드한테 이렇게 주소를 날려서 백엔드가 데이터를 잘 주는지를 먼저 확인을 해야 우리가 프론트엔드 코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은 백엔드가 이렇게 문제가 없다라는 걸 확인을 해야만 에러가 났을 때 우리 에러구나라고 인지를 하죠. 안 그럼 백엔드 에러인지 우리 에러인지 감지를 못해요. 일단 코딩 전에 백엔드가 정상적인 컨텐츠를 보여주는지 확인을 꼭 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근데 크롬 브라우저에서 이렇게 접근했을 때 대부분의 분들은요, 그냥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자, 크롬 웹스토어 들어가시면은 제이슨 뷰라고 검색했을 때 제이슨 뷰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얘는 뭐 설치하시고 따로 설정 안 하셔도 돼요. 얘를 설치하신 다음에 이 제이슨 페이지를 새로 고침하시면 이렇게 이쁘장하게 나올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백엔드가 확인됐으니까 이제 예제로 넘어갈게요. 자, 요 CSS는 어저께 사용했던 CSS 그대로입니다. 어제 봤었던 20단원 AJAX의 마지막 6번 예제고요. 로딩바를 처리하기 위한 CSS 그 이전 예제에서 그대로 복사해왔고요. 그 다음에 26라인은 로딩바를 표시하기 위한 빈 div 태그고요. 제목 넣고요. 자, 얘는 input type date입니다. 날짜별로 조회를 하는 거기 때문에 날짜를 선택하기 위한 input type date를 넣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change 이벤트를 걸 거예요. 그래서 이 input type date의 선택 값이 바뀌었을 때 그 날짜 값에 대한 데이터를 백엔드한테 요청을 해서 가져온 후에 이 테이블에다 맞춰 뿌릴 겁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제 응답 구조라고 또 나와 있어요. 이게 얘네가 보여주는 이 제이슨 데이터에 대한 구조예요. 그래서 요거를 맞춰보면서 각각의 제이슨 필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미리 확인을 해 놓으셔야 돼요. 자, 요 예제에서 필요한 것만 보면 이제 movie_nm 영화 이름 국문이고요. 그 다음에 아우디 CNT 얘 같은 경우는 해당 날짜의 관객수, 아우디 ACC는 누적 관객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있겠죠. 그 다음에 세일스 ACC는 누적 매출액, 세일스 AMT는 해당 날짜의 매출액,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각각의 제이슨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확인하신 다음에 출력하고자 하는 값들을 선택을 하셔야 돼요. 이걸 뭐 다 쓸 필요는 없어요. 내가 화면에 보여주고 싶은 것만 쓰시면 됩니다. 예제에서는 순위, 여기 랭크고요. 영화 제목, movie_nm, 관객수, 그리고 개봉일 이렇게만 표시를 할 거예요. 그럼 백엔드한테 받아온 데이터를 여기다가 넣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엑시오스 라이브러리 가져오고 엑시오스 헬퍼, 어제 사용하던 헬퍼 클래스 가져왔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타겟 DT라고 하는 얘가 이제 변경됐을 때 작동을 시킬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 상태가 바뀌면은 이제 백엔드한테 갔다 오는 거죠. 자, 일단 로딩바 먼저 표시해 주고요. 자, 우리가 이제 백엔드한테 줘야 되는 쿼리 스트링 변수가 물음표 찍고 키는 아까 발급받은 키값, and 타겟 DT는 검색 날짜 요거죠. 여기에 들어갈 부분을 아까 그 인풋 태그의 선택값으로 지정을 할 거예요. 그럼 나머지 쿼리 스트링을 어떻게 보내느냐? 자, 일단 여기 axioshelper.ajax라고 하는 요 함수한테 첫 번째로 백엔드 주소 걸고요. 두 번째로 쿼리 스트링은 괄호 열었죠. 여기까지. 제이슨 형식으로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변수가 키 이퀄 발급받은 연동키 and 타겟 DT는 날짜 값이면은 얘를 제이슨 이름으로 쓰시고 값을 여기다 거시고요. 쉼표 and 타겟 DT는 2.current 타겟 체인지 이벤트가 발생한 이벤트 주체, 얘가 아까 인풋 태그였죠? 요 태그의 선택값. 근데 인풋 태그에서 값을 선택하면 2025년 01월 19일 이런 식으로 값이 들어와요. 하지만 얘네 규격을 보면은 빼기 기호가 지금 안 들어있죠.
그러니까 input 태그의 값에서 빼기 기호를 빈 문자열로 전부 바꿔서 줘야 돼요.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이 엑시오스가 AJAX라고 하는 연동 기술을 통해서 영화진흥위원회 백엔드한테 갔다 올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화면에서 봤었던 요 제이슨 데이터를 데이터라는 변수에다 저장을 할 거예요. 문제가 생기면 여기서 에러 처리하겠죠. 자, 그럼 이제 요 데이터라고 하는 제이슨에 있는 거를 이 리스트 바디라는 t 바디 안에 넣어줄 거예요. 그러니까 tr 태그와 td 태그를 만들어줘야겠죠. 자, 일단 요 부분을 잠깐 빼볼게요. 자, 요만큼의 백엔드가 주는 전체 데이터가 이 데이터잖아요. 여기서 박스 오피스 리절트가 하나, 둘, 세 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지금 화면에 표시할 건 요거예요. 데일리 박스 오피스 리스트. 그러니까 박스 오피스 리절트 안에 데일리 박스 오피스 리스트. 얘가 배열이죠. 그럼 배열이니까 반복 돌립니다. 그럼 이 V는요? 요만큼 한 칸이 V가 되죠. tr 태그 하나 만들고요. 이 tr 태그를 리스트 바디에다 넣습니다. 그 다음에 td 태그를 만들어요. td 태그 안에 랭크 v.랭크 순위값 넣어서 이걸 다시 tr에 넣어줘요. tr.append child 넣었죠. 또 td 태그를 만들고요. 여기에 v.movienm 영화 제목 출력해주고 이걸 또 이 tr에 넣어요. 또 td 태그 만들고 여기는 audi cnt 관람객수 이걸 출력해주고 여기다 또 넣어줘요. tr.append child. 아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td 태그 만들고 opendt 개봉일 값을 출력해서 또 여기다 넣어요. 이 tr은 리스트 바디에 먼저 들어가 있던 상황이니까 t 바디 안에 tr을 넣어놓고 그 다음에 td 태그들을 만들어서 여기다 다 넣는 거죠. 그럼 한 줄이 추가되는 겁니다. 이게 요만큼의 항목에 대해서 반복을 돌면서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날짜를 선택을 하면 이렇게 백엔드한테 데이터를 받아서 그 결과를 출력을 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날짜를 또 바꾸면요. 지금 17일에 대한 데이터잖아요. 그럼 다른 날짜로 바꾸면 기존 데이터는 없애고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이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list body.get element by tag name. list body. 이 tbody 안에 tr이라는 태그가 있다면, 그러니까 기존에 출력되고 있는 내용이 있다면 이걸 반복을 돌아요. 배열로 바꿔서. 자, list body.remove child v. 자, 여기부터 여기까지 들어가는 t body 태그가 리스트 바디입니다. 이 t body 안에서 tr 태그를 다 찾아요. 그럼 상단위를 찾겠죠. tr이 행이니까요. 리스트 바디 안에 있는 tr 태그에 대해서 반복을 돌려요. 그러면은 요거 한 줄 한 줄이 v가 되는 거잖아요. 리스트 바디.점 remove child v. 리스트 바디한테 이거 제거해라. 네 하고 이거 한 줄 지워요.
또 이거를 반복 돌면서 하는 거니까 한 줄 한 줄씩 다 지우겠죠. 그 다음에 새로 받아온 데이터를 다시 넣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날짜가 바뀔 때마다 기존 데이터를 없애고 이렇게 갱신이 되죠. 자, 1교시 이거까지 할게요. 한 3시 15분에서 20분 사이쯤에 시작하겠습니다.